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17과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이요, 태어납니다. 그것을 출생이라고 하죠. 출생하고 나서 100일이 지나고 또 첫 번째 생일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고요,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죽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써봤는데요.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축하해 주죠. 그리고 나서요, 100일이 지나면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100일 잔치. 이 잔치라는 말은 파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요즘 파티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영어에서 온 말입니다. 100일 잔치. 그리고 첫 번째 생일은요, 돌잔치. 돌 또는 돌잔치. 이것도 역시 파티라는 뜻이죠. 왜 100일 잔치를 했냐면요, 아이가 이렇게 응애 하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100일 안에 죽는 경우가 옛날에는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 건강하다 라고 하면 와, 너무 좋은 일이에요, 축하할 일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파티를 했는데 그것을 100일 잔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한 번씩 지났습니다. 위험한 일을 다 겪고 1년 동안 죽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름은 너무 더워요. 그리고 병이 많아요. 그래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봄은 왜 죽을 수 있습니까? 봄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는 시기가 봄이었어요.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는 봄이 가장 먹을 것이 없는 시기여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기도 많이 죽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이렇게 1년을 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았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의미로 파티를 했는데 그것을 돌잔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죠. 그리고 60세 때 파티를 하는데 옛날에는요, 60세까지 60살까지 살면 아주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라고 해서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60세 이전에 거의 다 죽었는데 지금은 60세면 아직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70세 때 파티를 하는데요, 이때는 칠순이라고 하고 이때는 회갑 또는 환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칠순잔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80세는 팔순, 90세는 졸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장례식이라는 것을 하죠.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리죠.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사라는 것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모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죽은 사람을 다시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이런 것들을 추모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결혼 그리고 장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혼을 봅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보통 이렇게 사랑을 하면 하게 되는 거죠. 먼저 구청이나 군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 혼인신고는 그냥 행정적인 일이고 사실은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어디에서 하냐면 예식장에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종교시설에서도 합니다. 우리 종교를 배울 때 같이 배웠는데요. 기독교라고 하면은 개신교죠. 교회. 그리고 천주교, 가톨릭이죠. 성당. 이런 데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을 다 마치고 나면요, 이 신랑 신부는 패백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양가 가족, 신랑의 가족, 신부의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고 손님들은 피로연을 합니다.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파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끝나면 신혼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손님을 객이라고 얘기하고요. 축하하러 왔다 해서 하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객은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 돈은요,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이라고 해서
축의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의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장례식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장례식은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장례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장례식에 가는 것을 조문 또는 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가다, 문상을 가다, 조문 가다, 문상 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조문을 가는 손님, 이 손님을요, 조문객, 문상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들이 있겠죠. 며느리가 있고요. 손자도 있고요. 아들, 딸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겠죠. 이 가족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유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떠났어요. 이 사람들은 남았어요. 남은 가족을 유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족들은 어떤 옷을 입냐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양복,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한복 또는 흰색 한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검은 양복, 여자는 검은 한복 또는 흰 한복을 입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 조문객이나 문상객들은요. 먼저 여기 죽은 사람의 사진이 있겠죠. 그런 곳에 이렇게 갑니다. 가서 여기에 절을 2번을 합니다. 절을 2번을 하고요. 여기에 유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을 2번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이쪽을 보고 절을 1번 합니다. 다시 한번 죽은 사람에게는 절을 2번, 살아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유족들에게는 절을 1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절을 2번 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2번 하면 안 되고요. 1번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 2번, 절 1번, 여기서 절 3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놀게 되겠죠. 근데 여기 만약에요. 장례식장에서 하하하 이렇게 막 웃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웃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친구가 왔어요. 친구를 오랜만에 봤어요. 우와, 친구야 반갑다. 이렇게 반가워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뭐만 안 하면 되냐면 건배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마실 때 건배한다는 것은 축하한다, 기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건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눈만 마주치고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혼자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건배를 하지 않는다.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문객들 역시 돈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 돈은요, 위로한다는 의미의 돈이라서 조의금이라고 합니다. 축의금, 축하하는 일이에요? 죽었으니까 축하해요? 아니죠. 그래서 위로한다는 의미의 조의금을 냅니다. 조의금이라는 것은 위로한다는 돈이죠. 그 다음에 축의금이라는 것은 축하한다는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왜 냅니까? 자, 조의금은요, 장례식 때 내는 거고요. 축의금은 결혼식, 돌잔치, 그 다음에 이따 배우겠죠? 회갑, 환갑, 칠순 이런 파티 때 냅니다. 축하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돈을 왜 내냐면 장례식을 할 때나 결혼식, 돌잔치, 회갑, 환갑, 칠순을 할 때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는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럴 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이 와서 이 돈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다를 조금 다른 말로 부조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조의금과 축의금을 합쳐서 부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치를 때 돈을 줘서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부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다. 선물로 돈을 줘요? 이상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큰 행사 때 서로 도와주는 풍속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년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엔 뭘 먹죠? 요즘은 케이크를 많이 먹는데요. 옛날엔 케이크가 없었죠. 케이크가 없어서 뭘 먹었냐면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미역국을 왜 먹냐면요. 미역국을 먹으면 피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가져서 아이가 나올 때요. 피가 이렇게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피를 만들기 위해서 미역국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일 때 왜 미역국을 먹습니까? 미역국을 먹는 의미는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엄마 나 생일이야 미역국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미역국을 먹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죠. 너무 고맙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역국을 먹는 의미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돌잔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돌은요,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첫 번째 생일이다. 첫 번째 생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막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데요. 중요한 행사가 돌잡이가 있습니다. 돌잡이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와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잡다라는 의미예요. 잡는데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뭐가 될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을 잡으면 이 사람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아니면 교수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에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가 있으면 아, 이 사람은 IT 업계에서 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청진기가 있습니다. 청진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의사가 쓰는 물건이죠. 여기에 꽂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청진기를 잡으면 아, 이 사람은 의사가 될 수도 있겠어요. 판사봉이 있습니다. 판사봉 땅땅땅 이렇게 하는 법원에 있는 사람들 있죠. 판사 또는 변호사가 될 거다. 자, 여기에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되면 방송을 하는 사람, 아나운서나 아니면 가수, 연예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공이 있습니다. 공이 있으면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돈입니다. 돈을 잡으면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거다. 이 아이는 커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될 거다.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실이 있으면요. 이렇게 실을 잡으면 이 아이는 건강하게 오래 산다. 장수할 거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돌잡이를 하기 전에 MC,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아들이 딸이 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엄마는 보통 돈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아빠는 실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빠는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생일에요. 첫 번째 생일에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냐면요. 축의금, 이렇게 돈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돌반지를 주기도 하는데 이 돌반지는 금반지예요. 금으로 된 반지죠. 금으로 된 반지인데 옛날에는 한 돈씩 줬습니다. 이 한 돈이라는 것은 3.75g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돈으로는 18만 원이 좀 넘습니다. 자, 오늘이 2019년 3월 1일인데요. 오늘 시세로 18만 8,100원이네요. 그래서 18만 8,100원이면 너무 비싸네요. 그죠? 그래서 금을 이렇게 한 돈은 어렵고요. 반돈이면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9만 원, 10만 원 정도 되니까 반돈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아주 비싸요. 그죠? 그래서 1g에 얼마냐면요. 5만 160원. 1g에 5만 160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그 정도가 나오겠죠. 이게 5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이 5만원짜리가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1g이래요. 1g이 5만원이죠. 이만큼의 무게의 금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 60세가 되면 환갑잔치 또는 회갑잔치를 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환갑, 회갑잔치를 하는 이유는 60세 오래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 살았어요. 축하합니다. 더 오래 사세요. 라는 의미고요. 요즘은 60세는 너무 많으니까요. 70세 하는 파티를 더 많이 합니다. 더 크게 하죠. 그런데 이 70세 하는 파티를 뭐라고 그러냐면 칠순이라고 하고요. 고희라는 말도
가끔 쓰니까 알아주시면 좋고요. 칠순이라는 말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죽은 다음에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를 좀 간단하게 하는 것을 차례라고 얘기하죠.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이유는요. 죽은 사람인데 내 조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런 죽은 조상을 추모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추모한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하다.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하는 것을 추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읽고 그리고 같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7.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 1. 한국의 주요 의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는 것 등은 사람의 일생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에도 그러한 일을 특별히 기억하는 의례가 있는데 결혼식, 장례식, 제사, 생일잔치 등이 그것이다.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의례를 결혼식이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시, 군, 구청에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가 되지만 그와는 별도로 가족, 친구 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혼식은 예식장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주로 하는데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축의금을 내고 결혼식이 끝난 후 음식을 먹으면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 준다. 결혼식이 끝나고 양가 가족에게 전통적인 인사인 패백을 한 후에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난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어 그를 떠나보내는데 이를 장례라고 한다. 요즘에는 주로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맞이한 후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한다. 유족들 중 남자는 검정색 양복을, 여자는 흰색 또는 검정색 한복을 입는다.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문상객도 대부분 검정색 옷을 입고 조의금을 준비한다. 문상객은 죽은 사람의 사진에 2번, 유족에게는 1번의 절을 한다. 문상객들은 유족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유족을 위로한다. 부모, 조부모 등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나 설 또는 추석과 같은 명절에 조상을 추모하는 것을 제사라고 한다. 이날에는 가족이 모여 조상을 생각하며 제사 음식 앞에서 조상에게 절을 2번 한다. 제사 음식은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는 조상의 덕을 기리고 조상의 덕을 통해 가족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2. 한국에서는 생일잔치를 어떻게 할까? 한국에서는 생일에 대개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생일을 축하한다. 생일에는 일반적으로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가 미역국을 먹으면서 몸을 회복하는데 생일에 먹는 미역국에는 그때를 기념하며 부모에게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에서는 첫 번째 생일과 60번째 생일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죽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만 되어도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100일 잔치를 벌였다. 시간이 더 지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면 돌잔치를 갖는다. 이날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같이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해 준다. 특히 돌잔치에서는 돌잡이 행사를 치르며 즐거워한다. 태어나서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환갑이라고 한다. 평균 수명이 짧던 옛날에는 사람이 환갑 때까지 사는 것만 해도 큰 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가 환갑을 맞이하면 자녀들은 잔치를 열어 부모가 오래 사시기를 기원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에는 환갑잔치보다도 70번째 생일인 칠순잔치를 더 크게 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정리하기 1. 한국의 주요 의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결혼식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임. 장례식은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임.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에 조상을 추모하는 일임.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의 큰 일을 치를 때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하며 서로 도움. 2. 한국에서는 생일잔치를 어떻게 할까? 한국의 생일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생일을 축하함.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주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축하함. 돌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임. 돌잔치는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하는 자리이며 돌잡이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음. 환갑은 60번째 맞이하는 생일로 자녀들이 잔치를 열어 부모님께서 오래 사시기를 기원함. 자, 한국의 주요 의례, 우리 여러 가지 의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봅시다. 결혼식은 부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장례식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하고요.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추모한다라고 했는데 이 추모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하는 것. 그래서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하는 것을 추모라고 얘기하죠. 자, 봅시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 그래서 첫 번째 생일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첫 번째 생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돌. 그래서 그때 돌잔치를 하죠. 돌잡이도 하고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결혼, 장례, 이건 좋은 일, 나쁜 일이네요. 기쁜 일,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줍니까? 기뻐하고 슬퍼한다. 그래서 이게 기억, 니은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기쁜 일에는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 축의금을 줘야 되고요. 슬픈 일은 위로한다는 의미의 돈, 조의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축의금, 조의금, 선물 등을 주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태어나서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은요, 회갑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환갑이라고도 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녀들이 잔치를 열어 부모님께서 오래 사시기를 기원한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회갑이라고도 한다. 알아두시고요. 70세가 되면 칠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7과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8과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